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용으로 쓰레기가 섞인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것과 관련해 백악관이 역겹고 유치한 전술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패스트푸드 업계가 직원들의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음식 가격을 올리면서 고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자 다시 가격을 내리고 있습니다. $5짜리 메뉴도 등장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LA 지역에서 공사장 인부를 가장해 빈집을 노리는 절도단이 기승을 부리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 서부 지역에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라스베가스와 팜스프링 등 일부 지역의 기온은 112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이어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이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을 무한히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미국 대선에 또 다른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둘째 아들 헌터가 현직 대통령 아들로는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재판 참관을 위해 법정에 나왔습니다. 자신이 마약 중독자였다는 걸 자서전을 통해 고백한 헌터는 정작 총기를 구매할 땐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헌터는 총기 불법 소지 혐의 말고 탈세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인데 자신의 혐의를 아버지와 연관시키려는 정치적 시도를 단호히 거부해왔습니다. For 6 years, I have been the target of the unrelenting Trump attack machine, shouting, "Where's Hunter?" Well, here's my answer. I am here.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재판 시작을 앞두고 내 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신 대통령으로서 사건에 대해 발언하지는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헌터의 탈세 혐의가 결국 아버지와 연관돼 있다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기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챙기면서도 최소 140만 달러, 우리 돈 18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Our investigation has produced significant evidence suggesting President Biden knew of, participated in, and benefited from his family's cashing in on the Biden name.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 이후 범죄자라는 공격이 워낙 거세다 보니 현직 대통령의 아들 재판 역시 어떻게든 대선판에 영향을 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용으로 쓰레기가 섞인 오물풍선을 날려보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이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역겨운 전술이라면서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하며 당장 이를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will just say that it's obviously quite a disgusting tactic, irresponsible, childish, and it should come to an end. I'll leave it at that. 이어 밀러 대변인은 이번 일과 중국 정부가 관련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들은 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오물풍선 투하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만약 남측이 전단, 일명 삐라 살포를 재개할 경우 100배의 오물로 되갚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직원들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결국 메뉴 가격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격 급등 이후 소비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업계가 다시 떠나간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전략적으로 메뉴 가격을 다시 인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패스트푸드 체인 업계의 직원 최저임금이 시간당 $20로 오르면서 대형 업계들의 메뉴 가격 인상이 이어졌습니다. 맥도날드의 치즈버거와 같은 기본 메뉴 가격은 지난 5년 사이 200%가량 급증할 만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Both labor costs and food costs for the industry have exponentiated over the past 4 years. So as a result of that, the baseline menu price for a lot of food and beverage items is higher.
이 같은 가격 부담으로 미국인 절반 이상이 패스트푸드를 먹는 횟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담 없이 모두가 즐겨 찾던 패스트푸드가 이제는 사치 음식으로 간주되면서 결국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Whatever, I ordered 3 fillet of fishes, not the meal, just the sandwich. She clarified, she said, the sandwich or the meal? And I said, just the sandwich. And she said, 3 of them? And I said, yes. Tell me why it was $17. That in 2024, if you make the federal minimum wage and you work for 1 hour, you can only afford 1 McDonald's hash brown. 가격 인상을 거듭했던 패스트푸드 업계들도 이 같은 소비자들의 불만과 이탈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업계마다 다시금 가격이나 전략에 돌입하면서 떠나간 고객 잡기에 나선 겁니다. 맥도날드는 샌드위치에 사이드와 음료를 추가한 콤보 메뉴를 한 달간 $5에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경쟁 업체인 버거킹 역시 더 빠른 시일 내에 $5 콤보 메뉴 판매를 발표했습니다. 웬디스도 지난 21일부터 $3짜리 아침 콤보 메뉴를 전격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Value is much more top of mind for that American consumer today than it has been in previous years. The American restaurant community has obviously stepped up those value offerings to meet the consumers that are tighter with their purse strings now. 현재 유명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체인점들도 잇따라 저가 메뉴 출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과 외식 비용 등 먹거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격 하락 추세가 전반적인 물가 진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소화전 도난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KTLA에 따르면 플로렌스, 파이어스톤 지역의 82번가와 후퍼 애비뉴 교차로 부근에서 소화전 4개가 도난당했습니다. 주민들은 소화전 도난으로 현재 해당 블락에는 작동 중인 소화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위급 발생 시 위험할 수 있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절도범들은 구리가 포함된 소화전이나 소화전 뚜껑을 뜯어 고철로 팔고 있으며 또 노숙자들이 물을 훔치기 위해 소화전을 파손하는 행위도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리누드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화전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며 향후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전 교체와 잠금 장치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가 미 최초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를 실시합니다.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오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범인들에게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고 있지만 수술을 통한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리적 거세는 모든 성범죄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개별 사건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명령이 내려지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거친 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너무 지나치게 잔인한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장 인부인 척 가장해 주택가에서 절도를 저지르는 범죄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경찰국은 최근 LA 지역에서 공사장 인부들이 입는 조끼를 착용한 채 주택가를 배회하다 빈집을 노려 절도를 벌이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감시 카메라에 찍힌 절도범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LA 북부 샌퍼난도 밸리의 한 주택가에서 형광색 조끼와 안전모를 착용한 채 건설 노동자로 위장한 절도범이 주택 현관으로 접근한 후 경보장치 등을 끄고 집안에서 물건을 뒤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특히 경찰은 해당 지역에서 이 같은 절도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3번째라면서 조직적인 절도단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하얀색 닛산 SUV를 타고 도주했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절도단을 추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서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레딩에서 세크라멘토, 프레즈노 그리고 베이커스필드 지역의 기온이 최대 화씨 108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화요일부터는 밸리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될 전망입니다. 또 수요일부터는 라스베가스에서 애리조나주 레이크 하바수 시티 지역까지 폭염 경보가 발령됩니다. 특히 당국은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라스베가스와 피닉스,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기온은 112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이 같은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체온이 상승하면서 탈수 증상이나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열사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오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대량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플로리다주의 한 회사에서 엘라바마와 조지아, 일리노이, 펜실베니아, 뉴저지, 뉴욕 등 14개 주로 유통된 프레시 스타트 프로듀스 세일즈사의 오이에서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길이 5인치에서 9인치에 달하는 짙은 녹색 오이로 지난달 17일부터 21일 사이 도매와 소매 업체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같은 업체에서 생산한 미니 오이와 잉글리시 오이는 이번 리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의 한 가족이 SNS에 수만 달러 상당의 호화 크루즈 여행을 간다고 자랑하다 여행을 하루 앞두고 승선이 취소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가족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준비해온 티파니 뱅크스는 자신의 사연을 소개하며 15,000달러를 지불해 카니발 크루즈에서 가장 큰 객실을 예약했지만 출항 이틀 전 갑자기 예약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뱅크스는 업체 측에 시스템 결함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며 항의했지만 누군가 신원을 도용해 예약을 취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조사 결과 몇 주 전 자신의 남편이 SNS에 크루즈 여행을 간다면서 올린 게시물에 예약 번호가 노출됐고 이를 본 누군가가 예약 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장난을 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뱅크스는 결국 배에 탈 수 없었고 출발 15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업체의 규정에 따라 돈도 돌려받을 수 없다면서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예약을 취소한 업체 측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카니발 크루즈 측은 뱅크스에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시글을 올린다는 조건으로 향후 $10,000 상당의 다른 크루즈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뱅크스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엔진 데이터를 조작해 국가 인증을 받아온 사실이 최근 드러나 충격을 줬는데요. 혼다 등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이명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도요타 자회사 다이아스 공업이 에어백 충돌 테스트에 거짓 데이터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의 인증 조작 스캔들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청에 따르면 도요타뿐 아니라 혼다, 스즈키, 마쓰다, 야마하 발동기 등 5개 업체가 자동차 성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천만 대 이상이 생산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차로 기네스북에 오른 일본의 국민차 도요타 코롤라를 비롯해 38개 차종이 지목됐는데 이 중 6개 모델은 지금도 생산 중입니다. 국토교통청은 이들 차종에 대해 출하 정지를 지시하고 추가 부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차량 생산 전 성능 관련 사전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엔진 출력을 조작하거나 심지어 에어백이나 충돌 시험 등 안전의 핵심적인 실험 결과까지 조작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お客様をはじめステークホルダーの皆様にご迷惑、ご心配をおかけしておりますことを深くお詫び申し上げます。 도요타 170만 대,
혼다 435만 대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차량이 수백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규모 리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본 언론들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인증 부정이 일본차 신뢰에 상처를 줬다며 품질을 무기로 세계에서 사업을 확대한 일본차에 동요가 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앞바다에 한국 전체가 몇 년 이상 쓸 수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예정이 없던 국정 브리핑이라는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연 건데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석유가스전 개발은 물리탐사와 탐사 시추, 상업개발 3단계를 거치는데 지난해 2월 미국 전문 기업에게 첫 단계인 물리탐사를 맡긴 뒤 나온 결과를 대통령이 직접 공개한 겁니다. 추정되는 매장량은 140억 배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으로는 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이상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형식을 통해 직접 현안을 설명한 건 취임 2년 한 달 만에 처음입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하루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발표였습니다. 야권은 이례적인 브리핑이 국면 전환용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하락세의 지지율을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발표는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시추 계획을 승인했을 뿐인 일에 대통령이 직접 호들갑을 떨며 브리핑을 할 일인가 싶습니다. 다만 야당도 실제 충분한 매장량이 확인된다면 민생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일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아프리카 48개 나라가 참석하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오늘 개막합니다. 한국 정부가 최초로 개최하는 아프리카와의 정상회의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48개 나라의 정상과 대표 60여 명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식 개막에 앞서 환영 만찬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아프리카의 진실된 친구로서 함께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며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자고 말했습니다. 공식 개막에 앞서 아프리카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하루만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10개 나라의 정상과 릴레이 회담을 통해 핵심 광물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본격적인 정상회의 첫날인 오늘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48개 참가국 모두가 참여하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대통령실은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한 아프리카 협력을 원칙 삼아 동반 성장, 지속 가능성, 연대 등 3가지 목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는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하여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직후 아프리카 연합 의장국인 모리타니아의 가즈아니 대통령과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아프리카에서의 한국 기업 활동이 더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수은입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강경한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김태효 국가안보회의 사무처장 주재회의에서 효력 정지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안보실은 이미 유명무실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목적 등을 가진 9.19 합의는 그동안 위태롭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작년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먼저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고 이에 대응해 북한도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북남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260여 개의 오물풍선을 날려보는 데 이어 지난 주말엔 1000여 개를 더 살포했습니다. 합참은 오물풍선에 생화학 무기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낙하물 무게가 10kg에 달해 차량 파손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국방성 부상이 그젯밤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군사합의 효력 정지란 강수로 대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교전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해 5도 지역에선 지난주 닷새간 이어진 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어민들이 조업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필리핀 중부 네그로스 섬에 있는 화산이 분화하면서 화산재와 가스, 화산암이 분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칼라온 화산인데요. 현지 시간 3일 약 6분간 분화했는데 화산재와 가스, 화산암이 약 5km 상공까지 솟구쳐 올랐습니다.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는 화산 경보 수준을 1단계에서 2단계로 높이고 화산 남쪽의 경사면 2km에서 3km 근방까지 고열의 화산재와 유독가스가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민들에게 화산 주변 4km 안 접근 금지령을 내렸고 유독가스에 대비해 마스크를 쓰도록 했고 또 화산이 갑자기 폭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을 지나는 항공기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건물 앞 무장 경찰들의 경비가 삼엄합니다. 루마니아의 수도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앞인데요. 현지 시간 3일 한 남성이 이스라엘 대사관 정문 쪽으로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거된 용의자는 34세 남성으로 시리아 국적 추정되고요. 다만 수사당국은 이 용의자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불만으로 벌인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용 머리가 달린 배에서 힘차게 노를 저으며 질주합니다. 지난 주말 중국 동부 장시성에서 열린 용선 경주인데요. 42개의 팀 약 1,200명이 참가했습니다. 매년 음력 5월 5일 단오날에 열리는 용선 축제에 앞서 중국 전역에서 경주가 개최되고 용선 경주는 고대 중국 시인 구런의 삶과 유산을 기리는 용선 축제의 대표적인 행사 중 하나입니다. 올해 용선축제는 음력 5월 5일인 오는 10일에 열립니다. 허공에 한자를 쓰는 남성, 한자로 8964.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1986년 6월 4일을 의미하고 곧이어 경찰을 향해 다가가 체포됩니다. 현지 시간 3일 천안문 사태를 기억하는 행위 예술을 벌인 건데 경찰은 조사 끝에 그를 석방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천안문 사태에 대한 언급 자체를 금지하며 검열 수위를 높였는데요. 빅토리아 공원에서 해오던 천안문 사태 희생자 추모 촛불 집회 역시 올해에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초의 나라 멕시코에서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멕시코 선관위는 현지 시간 2일 실시된 대선에서 좌파 집권당 국가재생운동 소속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당선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멕시코에서 1824년 연방정부 수립 헌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건데요. 현지 매체들은 미국보다 더 빨리 여성 대통령이 선출된 데 큰 의미를 부여하며 역사적인 선거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멕시코 총선과 지방선거에선 유혈 사태는 물론 유력 후보들도 잇따라 피살됐는데요. 투표일을 전후해 시장 후보는 물론 선거 운동원 등 모두 22명이 숨진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사람들이 거품 가득한 분홍색 미끄럼틀로 뛰어듭니다.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지난 1일 열린 일명 핑크스프 축제 현장인데요. 차가운 비트 뿌리로 만들어 분홍빛을 띠는 리투아니아 전통 요리 살트바르시아이를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길이가 362m인 긴 테이블에 1,200명이 앉아 누가 더 많이 먹나 경쟁하는가 하면 수프를 한 그릇을 든 채 600m를 달리기도 하고 분홍빛 가득한 행사에 올해 15,000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번에 얘기한 거를 따라서 컨슈머 리포트가 2024년도에 나온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밑에가 아니라 맨 위에 진짜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차 회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매년마다 차의 문제점과 좋은 점과 모든 데이터를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후에 컨슈머 리포트 애널리시스를 리저팅하는 팩트들을 얘기를 해주는 검토의 얘기입니다. 컨슈머 리포트가 먼저 나온 진짜 탑 1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차 회사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매년마다 비슷해요. 이 차 회사는 캘리포니아만이 아니라 모든 주에서도 탑으로 차를 매년마다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네임 브랜드는 진짜로 우리가 들을 때 아 맞아 이 차는 문제가 별로 없대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넘버 1 브랜드가 2024년도에 나온 거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렉서스와 토요타이었습니다. 토요타 렉서스는 똑같은 차 회사예요.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자기네 브랜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곧바로 딜러십 가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주 보는 차 회사, 길에서 많은 특별히 나아가처럼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차, 그리고 에코노믹한 라인이 나온 차 회사입니다. 바로 이거는 혼다하고 혼다의 되게 좋은 더 비싼 라인 아큐라가 나온 게 넘버 3 and number 4로 진짜로 reliability가 제일 좋다라는 2024년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아시고 당연히 이는 차를 사고 우리 소비자들이 reliability 한 스타터스를 보는 거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도에 와서는 모든 전기차와 모든 하이브리드 차 그리고 가스차도 전기와 하이브리드의 경기를 하기 위해서 엔진 아이돌 펑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차의 옵션들은 다 문제가 당연히 발생될 수가 있고 문제가 발생되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는 레몬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는 차를 사서도 문제가 조그마든지 큰지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변호사 비용 안 내고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는 얘기,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수리 기록을 가서 만들으시면은 똑같이 따라서 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이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아무리 단속해도 끝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이야기인데요. 이번엔 경찰이 도주하던 음주운전자를 시민 도움으로 검거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4월 27일 늦은 밤 서울의 한 도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한 차량을 뒤쫓는데요. 정차 명령도 무시하고 도주하는 운전자, 그 앞에 갑자기 차 한 대가 끼어들죠.
음주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로 그 운전자였습니다. 속도를 못 내게 차선을 바꿔가며 가로막는 동안 경찰도 바짝 따라붙고요. 결국 음주 질주는 끝이 납니다. 어눌한 말투에 붉게 달아오른 얼굴, 음주 측정이야 해볼 것도 없겠죠. 네, 면허 취소 수치 나왔고요. 심지어 무면허 운전 중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은 도주국이 길어지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막 이륙한 여객기에서 흘러나온 기장의 평범하지 않은 기내 방송에 승객들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져가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희가 아주 특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을 예쁘게 잘 잡아서 명시로 올리고 실효계획을 떠나는 제가 일본과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장은 이어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아빠의 진심을 전한다면서 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 모든 신혼부부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는데요. 방송을 듣던 승객들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로 향한 아시아나항공 기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기장에 따른 영상을 SNS에 올리며 결혼식 때도 울지 않았는데 아빠의 특별한 기내 방송에 울컥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아빠와 딸은 물론 다른 승객 모두에게도 잊지 못할 특별한 비행이 됐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에서 낯선 동물이 튀어나와 깜짝 놀라는 경우 더러 있는데요. 서울 강남 한복판 8차선 도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일 서울 반포의 한 도로, 달리는 차 앞에 무언가 빠르게 차선을 가로지르는데요. 개가 뛰어가나 싶지만 생김새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을 올린 누리꾼은 고라니도 아니고 새끼 사슴이었다고 전했고요. 주변에 사슴 서식지라고 할 곳도 없는데 도로를 뛰어가는 게 안쓰럽게 보였다고 적었습니다. 듣고 보니 뛰는 모양새가 고라니와는 조금 다른 것도 같은데요. 누리꾼들은 반대 차선에 차들도 많은데 어린 동물이 차에 치일까 봐 조마조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강원도의 국도로 가볼까요? 도로를 거슬러 아장아장 걸어오는 오리가족입니다. 새끼만 10마리가 넘는 대가족인데요. 중앙 분리대 옆인데다 주행차들을 마주보고 걸어와 너무 위험해 보이죠. 급히 차를 세운 운전자, 2차 사고 위험에도 비상등을 켜고 기다리는데요. 다행히 뒤따르던 차들도 줄줄이 멈춘 사이 오리가족은 영차 열심히 걸어 도로를 벗어납니다. 누리꾼들은 운전자들도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면서 보는 내내 가슴이 조마조마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이탈리아 북부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 소식입니다. 물이 잔뜩 불어난 강 한가운데 검은색을 띤 무언가가 보이시나요? 네,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고립된 사람들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3명이 빠른 물살에 힘겹게 버티고 서 있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대 연인과 아들 친구 1명이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며칠간 이어진 폭우에 홍수까지 발생하면서 발이 묶여버린 겁니다. 서로 꼭 부둥켜 안고 사력을 다해 구조대를 기다리던 이들. 하지만 이 장면은 이들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조대원이 필사적으로 구명 로프를 던졌지만 3명은 결국 급류에 휩쓸렸고요. 약 1km 떨어진 지점에서 2구의 여성 시신이 발견됐고 남성 실종자는 여전히 수색 중입니다. 국지성 호우가 잦은 우리나라에서도 강과 계곡, 하천에서 고립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올해 장마철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물가 나갈 때는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한 마트 주차장입니다.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한 명이 부지런히 쇼핑카트를 옮기고 있는데요.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더위에도 수시간 동안 일하는 할아버지 나이 올해로 90세입니다. 체력이 버텨주나 보는 이들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할아버지가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퇴역 군인이지만 사회보장연금으로 받는 월 150만 원은 최근 급등한 물가에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고요. 결국 휴일도 반납하며 카트 정리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할아버지 사연은 온라인 모금 사이트에 소개됐고요.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성금이 3억 원 이상 답지했습니다. 참 가슴 따뜻해지는 소식이지만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평균 수명은 늘지만 사회보장 혜택은 축소되는 미국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3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